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지난해 발생한 1호선 탈선 사고 조사 결과를 지난 3월 확인하고도 수개월 동안 함구하다 부산시의회 감사를 앞두고서야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탈선한 열차를 4년 넘게 제대로 정비조차 하지 않아 시정 조치를 받은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송호재 기자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5월 14일 발생한 1호선 탈선 사고 원인은 노후 부품의 파손 때문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부품인 차축 베어링에 균열이 생겼고 결국 탈선에 이르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사고 열차는 동대신역에서 처음 고장을 일으킨 뒤 신평역 부근에서 완전히 탈선에 멈췄습니다. 저녁부터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국토부 조사위원회는 10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오래된 베어링이 파손돼 다른 부품에도 손상이 생겨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고 차량의 차축 베어링 정비 기록이 4년 동안 남아있지 않는 등 노후 부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런 사고를 야기했다고 조사위는 강조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1호선 전동차의 차축 베어링을 교체한 비율은 32%에 불과해 관리 부실이 오랫동안 이어진 정황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부산교통공사가 올해 3월 이런 결과를 받아들고도 비판을 의식해 수개월 동안 함구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이어집니다. 이에 대해 부산교통공사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일 뿐 의도적으로 감춘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토부 지적에 따라 차축 베어링 전수조사 주기를 2년으로 줄이고 관제 시스템도 개선했다며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송호재입니다. 부산시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인 동백패스가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요. 이용자들 상당수가 동백패스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도입된 동백패스. 부산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월 4만 5천 원 이상 이용하면 최대 4만 5천 원까지 초과 사용액을 동백전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월 2만 5천 원 이상 이용하면 2만 5천 원을 돌려줍니다. 이번 달 말까지 60만 명이 동백패스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많이 타면 돌려받는 동백패스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가 동백패스 어플과 홈페이지 이용자 19,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일주일을 기준으로 대중교통 이용 일수가 4일에서 5.2일로 하루 넘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자가용 이용 일수는 주 1.6일에서 0.8일로 감소했습니다. 동백패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92.5%에 달했고 시행 후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더 좋아졌다는 응답도 81.9%였습니다. 응답자의 46.6%는 정부 차원의 대중교통 할인제인 K패스와 연계해 동백패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동백패스에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타 도시에서의 이용과 환급 방식 변경, 모바일 카드 적용 등이 꼽혔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정치권 인사를 둘러싼 낙하산 논란이 제기된 부산항만공사가 결국 신임 사장 선임에 실패해 재공모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강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차기 사장 공모에서 정치권과 학계, 내부 인사를 포함한 총 7명의 후보를 검토했으나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1순위는 정치권 출신, 2순위는 학계 인사, 그리고 3순위는 BPA 내부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BPA에 적격자 없음을 통보하며 공모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이에 따라 BPA 임원 추천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재공모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공개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복수의 후보를 해양수산부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최근 중앙정치권에서 제기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인사를 항만 운영기관의 대표로 임명하는 데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후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강준석 현 사장의 임기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7시간 동안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삼촌 A씨에게 징역 18년을, 범행 도구를 가져다 준 혐의를 받는 숙모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지적장애인인 20대 친조카를 집안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목검 등을 이용해 7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B씨는 이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건강이 극도로 나빠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렀는데도 살해할 마음이 없었고 사망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참여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새벽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털이 행각을 벌이고 달아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군 등 10대 3명은 지난달 25일 새벽 4시쯤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서 시계 등 귀금속 3점과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A군 일행을 경남 김해에서 검거했고 이들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 B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내일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9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은 14.1도, 습도는 29%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정혜린,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